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는 걸로 알고, 네, 손 흔들어 주시고 반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벌써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사업자들의 이 뜨거운 열정에 우리 일기도, 날씨도 질투가 났는지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햇살의 그 뜨거움 뒤엔 밤하늘의 총총한 별들이 우리 7월의 한여름밤의 끝을 붙잡고 있는 듯한 휴일 저녁입니다. 자, 유니시티 전 세계 최강 우리 메가월드 박미지 그룹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이종성입니다. 네, 지난 한 주도 각자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분주하게 달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즈니스에 집중 몰입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메가월드 가족 여러분, 줌으로 만나는 만큼 늘 강조하듯이 우리 비디오 버튼 꼭 눌러주시는 문화, 밝은 모습으로 함께하는 저희 사장님들을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는 강사님을 바로 소개해 올릴까 하는데요. 아, 정말 정말 기대가 되는 대표님이십니다. 어찌 그리 멋지실까요? 어떤 별도의 수식어도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어머님이신 박옥선 트리플 다이아몬드 대표님으로부터 우리 사업을 소개받고 깐깐한 검토와 선택을 통해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계시는 멋진 젊은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대표님 모실 때 환한 미소와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대표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불살러 주실 국내 최고직급 프레지던셜 다이아몬드 정우진 대표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정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강의를 맡겨주신 우리 박미주 대표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준다는 마음이 아니라, 저도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일요일 저녁에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이 시간에 지금 중 강의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더 나은 리더,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따르고 싶으신가요? 많은 종류의 리더가 있겠죠. 뭐, 매력이 있는 사람, 뭐,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직급을 빨리 가는 사람, 또 나를 좀 잘 챙겨주는 사람, 강의를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리더가 있을 건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이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 그 영향력이 아마 진짜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십은 직책이 아니라 영향력이다. 저희는 유니티 사업을 하죠. 직급이 이렇게 있는데 리더는 직급이 아니죠. 직급이 좀 높은 사람이더라 하더라도 리더가 아닐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업자라도 리더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을 리더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남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들의 특성, 7가지 특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입니다.
리더라면 현실보다 미래를 먼저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 제자리입니다. 사람들은 내일이 기대될 때 따라갑니다. 리더는 그 내일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비전을 확실하게 보고 파트너들에게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방향을 알려주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리더는 막연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죠. 사장님도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저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말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미팅에 참석하는 인원을 한번 늘려보자. 몇 명까지 늘려보자. 랠리에 참석하는 인원을 또 몇 명 목표를 향해서 한번 같이 뛰어보자. 아니면 신규 초대에 대한 그런 목표들을 이런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방향을 잃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메가월드 사업자라면, 유니스티 사업자라면 당연히 직급에 대한 목표가 있겠죠. 장기 목표도 있고 중기 목표도 있고 단기 목표도 있을 것인데 저희가 우리 스피치를 할 때 항상 마지막에 매달, 이달의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제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가끔씩 이제 내 목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목표를 명확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파트너의 목표도 함께 상담을 통해서 설정하고 그리고 공유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의 전달력입니다. 아무리 멋진 꿈이 있다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리더라면 나의 비전을 말로, 그림으로, 이런 감정의 표현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이제 저희가 내 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본 비전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야, 네 말 들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진짜 사실이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안 하면 바본데 뭐 이런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런 비전 제시를 통한 동기부여의 그런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른다 그러면 대부분의 초보 사업자들이 이 비전 제시가 아니라 내가 이거 먹고 살이 빠졌다, 변비가 없어졌다, 뭐 내가 유니스티 제품을 먹고 약을 끊었다, 유니스티 제품 먹고 내가 좋아졌다라는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데 그 체험뿐만 아니라 체험도 당연히 얘기하면 좋겠죠. 근데 내가 본 비전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자라면 어떻게 보면 메가월드만의 이런 교육 시스템 그리고 뭐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 뭐 지금 트렌드 아니면 유니시티만의 독창성과 경쟁력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예비 사업자에게, 나의 명단에게, 내 파트너에게 강력하게 비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일관된 방향성입니다. 사실 리더가 뭐 하루는 A로 가자고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B가 더 좋겠다. 뭐 B로 가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면 나의 팀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비전이라는 건 한 번 내가 보고 한 번 그렇게 비전을 한 번 세우면 계속 말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은 반복되는 메시지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보여주고 말하는 리더가 결국에 사람들을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예를 들면 저희 스튜어트 휴즈 회장님께서는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그래도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외치십니다. 만 명의 다이아몬드, 만 명의 다이아몬드. 그래서 저희가 구호가 있죠. 10,000 다이아몬드. I am one이라는 구호까지 있을 정도로 회장님의 만 명의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보면 유니시티인이라면 다 알고 있겠죠. 근데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 명의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면 전 세계에 1억 명의 유니시틴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더 나은 세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명확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유니시티 사업자들이 그 꿈을 함께 공유하고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스폰서이시죠. 우리 박미주 대표님께서는 또 업계 1위, 메가월드 매출만으로도 업계 1위, 그리고 천주의 PCM이라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계속해서 외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유니시티 메가월드 그룹 안에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가월드 그룹의 강력한 비전을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입에 거품 물고 눈 똑바로 뜨고 뭐 이빨 꽉 깨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의 특성 7가지 중에 두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가장 큰 기반은 실력보다는 진심입니다. 진심. 진정성이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완벽한 리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심인 리더를 원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보면 진정성은 리더십 덕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진정성이 있는 리더십이란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음, 아무리 뛰어난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리더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사람들은 그 리더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파트너들은 스폰서의 말보다 이 스폰서가 보여주는 태도와 일관성을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같은 모습으로 진심을 다하는 사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파트너뿐만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리더의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니스티 메가월드 그룹의 리더라면, 저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사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요.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우리 리더사님들께서 해왔던 얘기들이 제 머릿속에 깊숙하게 마음속에도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 있는데 성공 3원칙, 성공 3원칙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성공 3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3원칙 중에 첫 번째가 미팅 100%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팅에는 사실 핑계를 잘 대지 않으려고 하는데, 항상 사람들은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문제는 항상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리더라면, 변명과 핑계를 할 대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파트너에게, 스폰서에게, 믿음과 신뢰가 생기지 않나, 그런 일관성을 보여주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진정성의 두 번째는요, 솔직함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또 뭐 모르는 걸 아는 척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스폰서로서, 이제 리더로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감추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잘못을 피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돌려서 말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한다라면, 파트너와 스폰서 간에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의,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인지가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내 잘못인 것 같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차라리 솔직하게, 아, 이건 제 잘못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모르는 거는, 아,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잘 몰랐습니다. 등, 이렇게 뭔가 피하기보다는, 감추기보다는 인정하는, 이런 태도가,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그리고, 리더로서의 이런 신뢰를 두텁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래도 거짓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솔직할 때에, 진정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진정성의 세 번째는, 신뢰 형성입니다. 파트너들이 스폰서에게 바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더에게 바라는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분들 마음속에, 아, 우리 스폰서님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항상 정직하고 거짓말을 얘기하지 않고 무언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항상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은 뭐 엄청난 그런, 어, 능력이 아니라, 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각하지 않는 거, 맨 앞자리에 항상 앉는 거,
약속을 내가 얘기한 것들은 다 지키는 거, 내가 한 말을 기억하는 거, 이런 습관, 작은 습관들이 아마 리더의 신뢰를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니티 사업자라면 사실 리더라면 팔로워들의 신뢰가 있어야겠죠. 근데 유니티 사업자라면 파트너와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사실 스폰서와의 신뢰도 중요합니다. 스폰서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그룹에서 팀에서 내가 맡은 바가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스폰서님은 파트너를 믿기 때문에 무언가 그런 일을 맡겼겠죠. 그러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 스폰서가 나에게 맡겨줬다라면 정성스럽게 그리고 책임지고 그렇게 해내는 게 우리 스폰서에게도 이런 신뢰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직급을 빨리 가고 사업이 잘 되고 성과가 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메가월드 그룹의 우리 사장님들은 그런 괜한 감정 소모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에서 간절한 꿈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진정성과 솔직함으로 여러분들만의 아름다운 팀워크를 만들어 가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의 특성 세 번째는요, 소통 능력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을 이끄는 힘은 말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거의 80%가 소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저도 참 잘 안 되는 거고,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지만, 진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잘 듣는 걸 못했어요. 맨날 말 자르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소통 능력의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경청. 잘 듣는 거죠. 파트너가 말할 때. 제가 가끔씩 저는 이제 멀티를 잘한다고 운전하면서 뭐 딴짓하고 미팅하면서 딴짓하고 상담하면서 딴짓하고 많이 그러는데, 파트너가 얘기하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자기가 뭐 생각이 났다고 급하게 말을 자르고 뭐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주고 얘기해도 되는데 내가 가진 정보로 미리 판단해서 얘기하는 그런 리더들은 결국에는 이제 파트너가 아니더라도요, 스폰서더라도 이렇게 벽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리더가 되고 싶다라면, 잘 들어야겠죠. 이런 경청이란 기술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상대방이 결국에 나와 몇 번의 소통을 해봤더니, 야, 이분은 내 얘기를 정말 끝까지 잘 들어주는구나. 정말 경청하시는구나. 아, 네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 신뢰가 시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그랬고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신데 실컷 잘 들어놓고 예, 내 말의 앞부분에 아니 근데라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러면서 내가 아무리 경청을 했다 하더라도 대화의 시작을 아니 뭐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예.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을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서,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근데 뭐 이건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많이 썼던 기술은 아니죠. 제가 많이 썼던 대화 방법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의견을 묻는데, 반대로 이제 역질문을 하는 거죠. 사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대화를 이어나가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상대방에게 내가 잘 들었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그런 경청의 자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통의 두 번째는 초긍정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리더는 내가 만약에 리더라면 아무리 불편한 상황이나 그런 장소라 하더라도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인 소통 능력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과 장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긍정이 아니라 불평불만만 계속해서 늘어놓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리더의 자질에 반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런 긍정적인 소통은 이거는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건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뭐 공감을 못 하겠고 뭐 상대방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막 화가 나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되고 그 내 기분을 말투와 태도로 막 드러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또 써먹었던 방법은 그럴 수 있지. 예.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러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해가 안 됐는데 약간 이해가 되는 듯한 그런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부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통의 세 번째 자세는 감정 공유입니다. 감정 공유 능력이 좀 있어야겠죠. 저희가 어찌됐든 항상 이렇게 성과, 일정 스케줄, 뭐 목표, 직급 이런 이야기만 하면 사실 파트너들 그 머리는 따라오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겠죠. 우리가 아무리 유니스트 안에서 사업으로 만났지만 매번 딱딱한 일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서로 감정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잘 만든다면 그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면 또 우리가 그런 끈끈한 믿음을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일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조금 뭐 굳어 있다라고 하면 아이고 사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래도 끼니는 챙겨가면서 일하셔요. 제품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뭐 좀 표정이 안 좋고 화가 난 것 같다 그러면 아이고 사장님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뭐 아이고 저라도 화가 났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감정 공유하지 않고 딱 일적으로만 대화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근데 이런 좀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팀의 유대를 좀 강화하고 그런 리더십도 만들고 팀워크도 강화하는 그런 메가월드의 리더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스폰서 파트너 간에도 그리고 형제 레그 간에도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의 특징 7가지 특성 중에 이제 네 번째 할 차례죠. 네, 네 번째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어찌됐든 리더는 무언가 목표나 그리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 잘 됐든 안 됐든 뭐 잘못됐든 간에 그런 모든 결과를 또 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파트너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결과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어, 탓 누구를 탓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의 책임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의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요. 어, 저기 책이 있나?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1인 기업, 1인 기업. 당신이라는 1인 기업. 제가 좀 좋아하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인의식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 유니티 사업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그 누구로부터 시작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비즈니스입니다. 스폰서 사업도 아니고요. 파트너 사업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안에서 생기는 그런 모든 문제들은 나한테 있는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한 답도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주인은 나다라는 그런 주인의식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음, 또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는, 아이고, 스폰서님 덕분입니다. 파트너들한테는, 아이고, 파트너 사장님들 열심히 해주셔서 이렇게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멋진,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뭔가 상황이 안 좋을 땐, 누구의 잘못을 찾아 나가기보다는, 내 책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 나와 함께 사업을 하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사실 눈치 안 보고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든지 간에 리더가 책임을 지면 파트너 사장님들은 그 책임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책임감의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약속.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리더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들한테 말로 하는 것보다 더욱더 무거운 그런 행동에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뱉은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것, 그리고 리더가 항상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매달 외치는, 그리고 막 뭔가 파트너들 앞에서 외치는 그런 목표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런 약속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리더로서 이런 신뢰를 쌓는, 책임감을 보여주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의 세 번째 자세는 이런 파트너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죠. 이 책임감이라는 게 저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리더로서도 중요하지만 유니티 사업자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임감. 근데 그 책임감 중에 하나가 이제 파트너를 지키는 건데요. 그 한 사람의 파트너가 나한테 온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나에게 오는 것이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한 분 한 분 그 파트너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을 내가 가끔씩 저는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일단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아유, 그거 하서 제가 책임 못 지겠습니까? 이런 얘기 가끔 할 때 있어요. 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보고 배웠잖아요. 정말 제가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든지 제 뒤에서 우리 박오선 대표님께서, 박미주 대표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게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아우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뭔가 문제 생기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태도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뭔가 제가 책임을 질 때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은 안전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파트너에게 돌리고, 그럼 뭔가 안 좋은 일은 내가 끌어안는 그런 자세가, 리더로서의 멋진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책임감의 중요한 자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의 7가지 특성, 이제 5번째입니다. 성장입니다. 세상도 끊임없이 변하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리더라면 우리도 변화해야 됩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게 리더의 자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이면 썩는다라는 말, 고이면 하면 썩는다 바로 나오죠. 저도, 유니티 사업을 하고, 디렉터가 너무 가고 싶은데 창업 2개가 모자라서 못 가서 진짜 차에 앉아갖고 울 때도 있었고요. PD를 가서 너무 기쁠 때도 있었고요. 사파이어 갈 때는 그냥 밀려서 가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고요. 루비는 진짜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매일 막 밤 12시까지, 12시, 1시까지 센터에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집에는 못 가겠고 센터에 누워갖고 진짜 울면서 막 루비라는 직급도 갔었고 했었는데 정말 그 루비라는 직급을 달성하고 나서 제가 완전히 뭔가 좀 편안함에 익숙해져가지고 성장을 완전히 멈추고 도전하지 않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PCM 세미나에서 우리 박미주 대표님이 그 막 500명, 600명 PD 이상 사장님들 막 500명, 600명 앉아있는 다 같이 들었어요. 다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박미주 대표님 그 연단에 서셔가지고 보이면 썩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 저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정우진 니는 지금 고여있다! 너는 썩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한마디에 제가 정신 번쩍 차리고, 지금 다이아몬드라는 직급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정말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시려면 제일 먼저 자기 개발하셔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만 성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만약 정말로 파트너가 성장하길 바란다라면 내가 먼저 배우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메가월드 그룹에서 사업자라면 무조건 익혀야 하는 그런 성공 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고개도라고 합니다. PMC 때도 배우고 아마 스폰서분들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고개도 하셔야 된다. 고개도 하셔야 된다. 책 읽고 강의 듣고 미팅 빠지지 않고 항상 상담하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습관으로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의 그런 더불어 성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 뭐 돈도 투자하시고요. 시간도 투자하셔서 정말 내가 더 성장하고 어 그런데 배울 수 있는 곳에는 투자를 하시는 우리 멋진 메가월드 사장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의 성장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성장 또 중요하죠. 내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것들을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이런 배우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리더라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 핀업할 수 있을까,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내 성공이 아니라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막 직급 가고 성장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도전할 때에 우리 팀이 함께 그룹이 함께 성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도전하고 또 칭찬하고 피드백하고 그래서 나와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아무리 빠른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올바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성장 덕목 중에 하나는 올바른 성장. 정말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것보다 올바르게 성장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가월드 그룹의 사업자라면 우리 유니스틱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윤리 강령들 그리고 메가월드 우리 박민주 대표님으로부터 출발한 메가월드 그룹 안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 지켜야 할 것들요. 저는 박민주 대표님이 글로벌 앰버서더가 되셨는데도 아직까지 PMC 1주차 강의를 하시잖아요. 문화와 윤리 강령. 그거를 본받아서 우리 박옥선 대표님도 그룹도 박옥선 대표님도 PMC 1주차 강의는 하시고 있다라고요. 근데 우리 박민주 대표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 음, 정말로 저는 이 윤리 강령이라든가 문화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하면 모래성에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이라는 걸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성장하고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됐든 저는 박미 대표님, 박오순 대표님께 유니티 사업을 배우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빠른 성장보다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올바른 성장이라는 걸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각 그룹의 정말 대표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대표님들의 말씀을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성장하는 게, 올바른 성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의 7가지 특성, 6번째입니다. 결단입니다. 어찌됐든 리더는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결단은 빠른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리더라면 막 모든 지식과 정보, 사실 박민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죠. 지식이 있어야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있어야 행동이 나온다. 근데 너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100%가 내 머릿속에 채워질 때까지. 그런 리더는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망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음, 제가 생각했을 땐 한 60에서 70% 정도만 확신이 있다면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일단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3, 40%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경험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실행하면서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없는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우리가 빠르게 결단하고 결단을 했다 그러면은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유니티에 두셨으면 합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완벽하게 상상하면서 그 완벽한 그런 나의 간절한 성공에 지금 현재 불필요한 습관, 불필요한 취미, 불필요한 것들은 빨리 잘라내고, 우선순위를 유니시티에 두셨으면 합니다. 저도 어리진 않죠. 44살이니까요. 근데 우리 모두는 성인이고, 사실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분명히 이건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유니시티 안에서 성공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간절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유니시티를 만났더니 또 메가월드잖아요. 그래서 결단했다라면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중은 여러분들, 어, 추진력을 가지고 옵니다. 집중할 때 이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추진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번 결정했으면 사소한 불안감, 친한 친구들의 그런 비난, 주위 사람들의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라면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은 이제 초보 사장님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은 잘 몰라요. 이거 내가 이거 유니티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근데 답은 없어요. 그분들 머릿속에. 왜냐면 지식이 아직까지 덜 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택이 잘했나, 못했나, 이걸 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스폰서님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폰서님은 성공을 확신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나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힘이 어떻게 보면 우리 팀의 에너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다라면 세 번째 자세는 결과입니다. 결과. 좋은 영향력을 지닌 리더라면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시작한 파트너 사장님들이 막 불안해할 때 우리가 말로 막 얘기를 해주는 그런 동기부여보다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이제 스폰서로서 내가 결과로 보여줄 때 어떻게 보면 파트너들은 스폰서에 대한 리더십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6개월을 공부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고, 정말 자신만만하게, 나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 유니티 시작하자마자 승승장구다. 막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 3달 하니까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전부 다 나 피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니티는 맞는데, 이게 유니티랑 나랑 안 맞나?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나랑 안 맞나? 이게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박미주 대표님께서 저한테 말로만 이렇게 하셨다면 저는 아마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우리 박미주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성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결과를 내는, 그리고 파트너에게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멋진 리더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의 특성, 마지막 7번째, 파트너에 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죠. 음, 그 사람을 향한 마음, 사랑, 예, 리더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을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챙기면 그 사람이 결과를 챙겨온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파트너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잘 챙기려면 첫 번째, 파트너에 대한 관심과 배려 첫 번째가 관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이건 뭐 남자라고 핑계대고 잘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정말 큰 리더, 멋진 우리 대표님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잘 살펴요. 그러니까 관찰은 잘 살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작은 부분들. 박미주 대표님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처음 세미나 장소에 갔을 때, 그 세미나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 환경, 뭔가 마이크, 이런
이런 관찰을 굉장히 잘 하셨다고 해요. 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거의 99%의 사람은 오라 해서 왔고요. 그냥 뒤에 앉아 있고 그냥 강의 들으면서 강사 강의 뭐 평가하고 거의 뭐 그렇다고 보는데 처음 간 세미나장에서 그 세미나의 환경을 관찰을 했다라는 말씀에 정말 리더가 되려면 이 관찰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우리 박리 대표님을 배우면서 배웠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런 표정, 낯빛, 뭔가 기운, 그죠? 이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런 게 굉장히 신호가 많죠. 예,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라면, 내가 리더라면, 파트너가 굳이 나한테 상담을 요청하거나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 파트너의 환경을 파악하고,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뭐 이런 거죠. 사장님 요새 많이 힘드시죠? 바쁘시죠? 아이고, 뭐 이렇게. 저도 잘 못하는다 보니까, 예, 그냥,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뭐 이런 말 한마디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감수성을 가진 리더가 좀 큰 리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관찰이 먼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또 따뜻한 격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을 하는, 이것도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게 또 리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열심히 일을 했다라면 우리가 작게라도 칭찬해주고, 그런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봐주지도 않잖아요, 사실. 한 시간 일찍 센터에 가가지고, 뭐, 자리 정돈하고, 뭐, 쓰레기 줬고, 뭐, 걸레 빨아서, 뭐, 테이블 닦고, 마이크 한번 체크하고, 칠판 한번 더 닦고, 아무도 뭐 알아봐 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사실 제 거라고, 제 사업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돈 내고, 다른 사람이 인테리어 해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센터라 하더라도, 그냥 나는 내 센터다. 어, 박미주 대표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세미나 랠리라 하더라도 그냥 내 세미나 랠리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음. 근데 사실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스폰서님께서, 그죠? 가끔씩 이렇게 따뜻하게, 수고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작은 칭찬 하나라도, 야, 막 일주일이 버텨지고, 한 달이 버텨지고, 1년이 버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파트너에게 따뜻한 격려와 칭찬하는 우리 멋진 이런 따뜻한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잘하셨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멋지세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아이고, 저는 사장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해요. 오늘 사장님,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다이아몬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다이아몬드 가시겠습니다. 이런 칭찬들이 뭔가 관계를 살리고, 우리 팀의 팀워크도 살고, 분위기도 끌어올리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과 배려의 마지막이죠. 관심입니다, 관심. 어떻게 보면, 일만 이렇게 보는 리더는 성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개인적인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리더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따르는 팔로워라면, 파트너라면, 뭐, 그분의 상황을 내가 이렇게 알게 되면, 뭐, 아버님은 좀 괜찮으세요? 뭐, 아이는 괜찮은가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 이제 방학이라서 사실 미팅에 나오는 게 평소보다 힘드시겠네요. 이런 것들 있죠. 어떻게 남편분은 제품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빨리 좋아지셔야 우리 사장님 또 일하시는데 응원 좀 해주실 건데, 뭐, 이런 것들요. 일도 신경 쓰는 게 당연하지만 이 일 외의 그런 삶까지 신경을 써준다라면 아마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밀 대표님께서 우리가 팔로업 후속 조치 강의를 하실 때 후속 조치는 사랑과 관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랑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가월드 그룹의 모든 사장님들은 파트너만 사랑하지 마시고, 그죠? 파트너만 사랑하지 마시고, 형제레그 사장님들도 사랑하시고, 우리 스폰서님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꿈을 이뤄나가고, 우리 모두가 각자 가진 꿈을 이뤄나갈 때에,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시켜지지 않나, 변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좋은 영향력을 가진 리더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들의 7가지 특성이라는 강의를 함께 이제 저도 했지만 저도 들었습니다. 같이 들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강의를 듣다 보면 아, 맞다. 내가 이거 안 하고 있었네. 아, 이게 안 되고 있었구나. 이게 내가 잘 안 되는 거구나. 뭐 많을 수도 있고요. 뭐 7가지 특성, 세부학 막 3가지 해갖고 총 21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1개 다 안 되고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차피 리더십은 저희가 배우고 듣고 훈련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능력이지 뭐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내가 좀 성장하고 싶다, 내가 좀 멋진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라면 오늘 강의 내용 중에 부족한 것 중에 단 하나라도 골라서 뭐 아니면 내가 뭐 어, 한번 해보는 거죠. 음, 내가 좀 잘 들으려면 파트너 얘기, 파트너랑 상담할 때 끼어들지 말기. 자, 막 머릿속으로 한쪽으로는 계속 들으면서 한쪽으로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끝나고 얘기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끼어들지 마라, 끼어들지 마, 자르지 마. 입 꼭 다물어. 그냥 입 꽉 깨,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칭찬을 잘 못했다 그러면 좀 부끄러우면 뭐 카톡으로라도, 하루에 3명한테 이렇게 카톡 칭찬 보내기. 아니면, 내 머릿속에 비전이 있었는데, 내가 진짜 멋진 꿈이 있고, 내가 본 비전이 너무 명확하고 멋있어서 내가 본 비전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을 때 그가 동기가 확 부여가 될 수 있다라면 그의 그 뜨거운 그 단추를 꽉 누를 수 있다라면 트리거를 딱 당겨줄 수 있다라면 정말 그 비전을 이제 누군가에게 말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야. 파트너 붙잡고 얘기하든 친구 붙잡고 얘기하든 그래서 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작은 것들부터. 그래서 이 작은 변화들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되면 아마 우리의 리더십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저녁에 제 강의를 듣고 저도 할게요. 우리가 함께 뭐 한 가지를 정해서 계속해서 습관을 만들어서 한다면 뭐 당장에 큰 변화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고 1년이 지나면 우리는 정말 멋진 리더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씩 바뀐다라면 뭐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995분, 왜 1K가 안 되어 있나요? 예, 빨리 5명 더 들어오고 하세요. 빈자리 났다고. 예, 그래서, 아이고. 예,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튼,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가 리더가 돼 있을 건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PD 됐을 때도 저는 리더가 뭔지를 몰라서, 그리고 리더십이 뭔지 몰라서,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나는 리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꾸준히 했었어요. 난 리더가 뭐지? 리더십이 뭐지?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라든가 이 유니티를 만나기 전에 내가 한 번도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다라면, 사실 리더, 뭐 리더십 이런 거 얘기 듣고, 사는 환경이 아니셨을 거예요.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리더십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1,000명의 사업자분들 중에 마음속에, 나는 리더 잘 모르겠는데요. 난 리더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따라오는 파트너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리더인 것 같아요. 파트너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유니티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단체에서 그런 문화 속에 우리의 태도 하나가 누군가에게 기준이 되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라면, 아마 우리로 인해서 메가월드 그룹의 사업자들로 인해서 또 세상이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부족한 강의지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멋진 리더로 성장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리더를 따르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 강의 자체가 강의 내내 어떤 한마디 한 단어도 그냥 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참으로 밀도 있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내용이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와 닿는 내용, 이런 스스로가 느낌은 조금 다름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과연 리더가 인정하는 리더인가라는 자문자답도 한번 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또한 저 또한 첨언 드립니다. 우리 사장님들 너무 뜨거우셨죠? 네,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에게 우리 사업의 가치와 비전 또 본인 우리 대표님께서 바라보는 진정한 리더상은 어떤 것인가 우리들에게 공유해 주신 아낌없는 이런 강의 주고자 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이 지금 접속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약간의 5명의 결혼이 있어가지고 서운해 하셨는데 아닙니다. 이미 강의 내내 1000명 이상이 접속돼 있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진심을 담아서 우리 대표님에게 또 감사의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셨지만 끊임없이 달아주시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사장님들을 기대해 봅니다.